전국민 스페인어 왕초보 탈출 프로젝트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DO입니다. 오늘도 DO쌤의 스페인어 스쿨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우리가 배워볼 인사말은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제는 눈에 잘 보이시죠? 딱 보기만 해도 읽어주시기도 할 겁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Hola, ¿qué tal todo? 한 번 더. Hola, ¿qué tal todo? 네,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올라, 안녕 또는 안녕하세요. 스페인어는 구분이 없었습니다. 자, 깨달은 어떻게 라는 겁니다. 어떤, 그죠? 또도, 모든, 너의 모든 것이 어떠니? 라는 질문. 어떻게 지내? 안녕, 어떻게 지내? 뭐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점점 더 여러 인사말들이 조합되면서 아주 일상 실제 회화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요, parte 4, 네 번째 시간, capítulo 15, 동사 네 번째, 제기대명사와 제기동사를 알아볼 시간입니다. 우리 드디어 제기대명사와 제기동사를 배울 때가 됐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끝나고 나면요, 여러분들은 모두 다 매일 최소 10개씩 문장 만들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공부들을 통해서 형용사도 배우고 명사, 관사, 대명사, 그죠? 문장의 구조, 평서문 어떻게 만드는지 다 봤습니다. 이제 우리 동사까지 대부분 끝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우신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이런 문장을 만들고 싶어. 나는 학생입니다. 자, 배운 대로. 만약에 우리 배운 내용에 이런 단어가 없다라고 생각되신다면 사전을 찾으셔서 나는 키가 큰 사람이다. 나는 섬세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들, 섬세한이라는 표현이 기억이 안 나신다면 사전을 찾아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언어를 사용해야 비로소 우리의 머리가 이게 필요한 거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암기하고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을 해서 이렇게 출력을 딱 해냈을 때 비로소 나의 것이 된다. 더 빨리 익숙해질 수 있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동사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대명사, 제기대명사는 이름은 물론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아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를 아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제기대명사 많이 말씀드렸죠. 대명사니까 이름 대신 부르는 말인데 앞에 있는 건 역할입니다. 어떤 역할을 수행하니? 어떤 기능을 수행하니? 제기, 다시 귀속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대명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타동사 앞에 왼쪽에 타동사의 왼쪽에 위치하면서 그 타동사의 효과가 보통은 다른 제3의 것, 다른 물체 또는 현상, 다른 사람에게 갔었는데 다시 주어한테 귀속되게 만든다. 예를 들어서 por ejemplo 예를 들어서 라바르라고 우리 씻다라는 표현인데요. 라바르 동사를 한국어로 표현하면 씻다예요. 근데 우리 씻다 동사에 뭔가 제기되면서 이런 형태를 사용하지 않죠. 우리는 사실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씻다 동사는 자동사와 타동사의 효과를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딱히 말로 구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스페인어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바르, 씻다 동사를요, 제기대명사 없이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문장 보겠습니다. Yo lavo los platos todos los días. 한 번 더 읽어볼까요? Yo lavo los platos todos los días. 네, Yo lavo, 나는 씻는다, los platos, 접시들을 todos los días, 매일이라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렇게 문장을 만들면 주어가 지금 씻는 행위를 합니다. 네, 내가 지금 뭔가를 씻고 있습니다. 근데 이 씻는 거의 효과, 이 주어에 씻김 당하는 거는 누굽니까? 접시들이죠. 그래서 동사의 효과가 타동사로 사용하면 원래 나 아닌 다른 무언가에게 효과를 미치는데, 자, 하지만 빼로입니다. 빼로. 네, 하지만 제기대명사를 사용하게 되면 효과는 다시 주어로 갑니다. 보겠습니다. 제기대명사 동사 왼쪽에 동사 앞에 위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기대명사 나 스스로를 또 스스로에게 라는 뜻입니다. 자, 요 한 다음에요. 나는 나 스스로를 라보 씻는다 하는 순간, 그죠? 이 제기대명사를 쓰면 원래 다른 데에 갔던 이 효과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번 읽어볼까요? Yo me lavo todos los días. 한 번 더. Yo me lavo todos los días.
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매일 씻어요 라는 표현 스페인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제기대명사를 스페인어에서 도대체 왜 쓰는 걸까요? 왜 쓰는 걸까? 라고 생각해보면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니까. 그죠? 왜냐면 보세요. 나는 한국어로 나는 접시를 씻는다 라고 하면 이 목적어만 딱 빼면 뭐예요? 나는 씻는다. 바로 자동사가 됐죠. 그죠? 목적어의 유무로 뭐 한다? 타동사와 자동사를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즉, 타동사나 자동사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목적어를 넣으면 타동사가 돼요. 목적어를 빼고 그냥 주어에 바로 연결시키면 자동사가 되는 이런 형태가 돼버려요. 근데 스페인어는요, 자동사와 타동사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우리 동사의 종류 설명드릴 때. 그래서 굳이 자동사를 새로 만들 필요 없이 이 제기대명사 하나만 딱 활용해서 타동사에 다 갖다 붙이면 뭐 할 수 있다? 자동사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방금 봤던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Yo lavo los platos. 한 번 더. Yo lavo los platos. 하면 무슨 뜻? 나는 씻는다. 무엇을? 접시들을 씻는다. 그래서 플라토가 접시예요. 자, 근데 이거를 제기대명사를 써버리면 바로 그냥 자동사로 만들 수 있다. Yo me lavo. Yo me lavo. 내가 나를 씻는 겁니다. 그죠? 내가 나를 씻는다. 자동사가 되더라. 이러한 이유로 스페인어는 제기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제기대명사의 용법입니다. 형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한번 짤막하게 봤습니다만 1인칭, 2인칭에서는 간목, 직목 똑같습니다. 즉 3인칭만 다르다. 이거 딱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죠? 간접 목적 대명사, 직접 목적 대명사. 나에게, 나를, 너에게, 너를 그죠? 다 똑같이 썼잖아요. me, te, nos, os 이렇게 썼습니다. 그죠? 3인칭만 뭐였다? 간목이면 그, 그녀, 당신에게 레라고 했었고요. 직목이면 성 구분해서 로, 라라고 불렀습니다. 3인칭도 마찬가지, 복수도 마찬가지죠. 간목은 les, 그, 그녀, 당신들에게 할 때 les 했고요. 그, 그녀, 당신을 하면 또 성 구분을 해서 los, las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 형태가 뭘로 바뀐다? 단수 복수 구분 없이 둘 다 se로 사용한다. 네, se, 단수 복수 구분이 없습니다. 네, 이 부분 주의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언제나 이 제기대명사는요, 항상 주어의 성수를 따라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니, 간목이랑, 아니, 목적 대명사랑, 목적격 인칭 대명사랑 제기대명사랑 생긴 게 똑같으면 문장에서 어떻게 구분하죠?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기대명사는 뭐 한다? 동사의 효과가 다시 주어로 돌아가게 만들죠. 그래서 항상 주어와 제기대명사의 인칭과 수가 일치할 수밖에 없죠.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렇게 때라고 썼어요. 근데 얘랑 뭐예요? 요 친구랑 주어랑 성과 수가 다릅니다. 그러면 제기대명사는 아니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두 개 3인칭 3인칭 같네. 제기대명사로 쓰였겠군 라고 예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일단 문장 계속 보겠습니다. 자, 간목, 직목과 동일하게 항상 위치는 동사 앞이라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Mi esposa se lava a veces. 한 번 더. Mi esposa se lava a veces. 네. Mi esposa 그럼 나의 esposa는 esposo 남편, esposa 아내라는 뜻이어서 나의 아내는 se 자기 스스로를 그 그녀 스스로를 lava 씻는다. a veces라는 표현 가끔이라는 뜻입니다. 가끔 a veces. 사실 요게 관용 표현인데요. ves가요. 횟수입니다. 횟수. 1회, 2회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우리가 1회 그러면 una vez, 2회, 두 번 하면 dos veces 복수로. 그죠? 그러면 복수면 여러 회라는 뜻이구나. 그럼 여러 회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아는 전치사 어디로 뭐뭐로 향해서 어디까지 이런 의미였는데 이 두 개가 합쳐지면 가끔 몇몇 횟수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veces 이렇게 하면 가끔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해석해 보면 나의 아내는 스스로를 씻는다. 가끔 씻는다. 그래서 보통 남자들이요 결혼을 하고 나면 많이 놀라는 지점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나의 여자친구가 이렇게
이게 그 가끔 씻는구나. 물론 이제 일이 있어서 직장을 다니고 출퇴근을 하고 막 그러면은 당연히 애를 이렇게 씻고 잘 하지만 굳이 외출할 일이 없으면 씻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들 멘붕에 빠지곤 합니다. 저는 잘 적응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 결혼 안 하셨다, 여자친구가 있고 곧 결혼할 계획이다, 그러면 미리 알아두십시오. 네, 보통 여성분들은요, 외출의 계획이 없으면 잘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 차이도 있지만, 네, 어쨌든 자, 오늘 참고하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간목, 직목과 제기대명사를 구분하는 방법 말씀드렸죠. 주어와 성수, 지칭 대상이 다르면 간목이나 직목으로 해석한다. 만약에 이 두 가지가 모두 같으면 제기대명사로 해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기동사 보겠습니다. 제기동사는 사실 별도의 다른 어떤 동사 형태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동사에다가 제기대명사가 추가되면, 그죠? 일반 타동사에다가 제기동사가 추가되면 제기동사가 된다. 즉, 제기대명사 더하기 타동사 허용하면 자동사가 되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문법적인 명칭을 제기동사라고 이렇게 따로 부르는 것일 뿐입니다. 엄연히 말하면 자동사 자체는 아니니까요. 우리 막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요라를 울다 이런 형태의 자동사들이 따로 있으니까. 자, 제기동사도 당연히 원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타동사로 사용할 때랑 제기대명사랑 같이 사용할 때는 의미가 달랐잖아요. 그죠? 그런 만큼 우리가 일반적인 문장에서 동사 원형을 그대로 사용하는 사례 말씀드렸습니다. 동사 원형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명사로 의미하는 거다. 보통은 아니면 부사로 기능하거나. 즉 예를 들어서 씻다라는 동사를 씻는 것은 행복한 것이야 라고 말할 때, 그죠? 씻는 것은 하면 명사가 됐죠. 그래서 그때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만약에 자동사의 형태로 스스로를 씻는 것은 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싶다면 동사 원형, 즉 제기동사 원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타동사 원형 바로 뒤에 마치 한 단어처럼 제기대명사 3인칭 세를 덧붙여서 표시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제기동사 원형도 있다. 왜냐면 문장 안에서 명사나 부사의 역할을 사용할 때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럴 때는 어떻게 표현한다? 타동사 뒤에 마치 한 단어처럼 세가 붙은 형식으로. 어떻게? 라바르세. 한 번 더. 라바르세. bien,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씻다라는 표현이 될 거예요. 근데 이 형태를 알아두는 것이 여러분들이 스페인어를 스스로 학습하는 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는가? 사전을 찾을 때요, 동사 변형된 형태로 찾으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딱, 내가 보니까 이 문장에서 해석 안 되는 딱 뭐 그 표현이 제기동사인 것 같아. 주어랑 지금 이 제기대명사의 인칭이 똑같네. 인칭 거수가 똑같아. 그러면 제기대명사로 쓴 거겠지?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된다? 요 형태로. 라바르세라는 형태로 검색하시면 바로 탁 하고 나옵니다. 근데 보통 네이버 사전은 라바르라고 찾으면 그 안에 라바르세, 세형은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렇게 따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참고하시고 학습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어나다라는 표현, 일어나다라는 동사 스페인어로 읽어봅니다. 레반타르세.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다는 스스로를 일으키다예요. 그래서 레반타르가 이렇게 레반타르가 일으키다. 이거 제기동사 형태로 쓰면 스스로를 일으키다 하니까 일어나다가 되는 거겠죠. 다음, 면도하다 스페인어로 아페이타르세. 네, 아페이타르세입니다. 아페이타르가 그럼 뭘까요? 면도를 시키다. 그래서 털을 깎다. 어떤 상대방의 털을 깎는 행위를 뭐예요? 나 스스로한테 하면 면도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사람이 스스로 가장 많이 깎는 털 중에 하나가 수염이잖아요. 물론 이제 여성분들한테는 해당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런 뭐 이제 팔다리 이런 데들. 네, 근데 보통 남자들한테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면도하다라는 동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머리를 빗다 스페인어로 페이나르세. 네, 이렇게 자르면 페이나르 빗겨주답니다. 털을 빗기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스스로한테 하면 스스로 머리를 빗는 거죠, 그죠? 다음. 이름이 무엇이다.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 표현 하나 배울 거니까. 이름이 무엇이다를 스페인어로 야마르세. 한 번 더. 야마르세. 네. 자, 우리 빈 공간에다가 한번 학습해 보자고요. 제기동사 원형이 이렇게 생겼으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요 세가 있는 게, 우리 동사 변형을 다 할 겁니다. 요 뚜 엘까지만 해볼게요. 요 뚜 엘. 그러면 요 친구가 먼저 동사 앞에 나와야겠죠. 앞에 나와서
형태가 바뀝니다. 어떻게? 요니까 메로 바뀌고요. 뚜니까 때로 바뀌고요. 엘이니까 세 그대로 오겠죠. 그 다음에 요 야마르 동사가 어떻게 변한다? 1인칭 표현 야모, 2인칭 표현 야마스, 3인칭 표현 야마가 됐겠죠. 그죠? 그래서 읽어보면 Yo me llamo, tú te llamas, él se llama.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요 뒤에다가 우리 문장 이미 구성이 어느 정도 끝났어요. Yo me llamo 라고 동사 변형이 될 겁니다. 그죠? 이 제기동사들은 제기동사 원형 이렇게 변화가 될 건데 요 뒤에다가 이름만 넣어주면 돼요. Yo me llamo Dionisio. 그러면 제 이름은 디오니시오가 됩니다. 왜 그런가요? 야마르 동사는요, 부르다 동사예요. 부르다. 누군가를 야마르 하면 불러, 누구 불러와 할 때 그 부르다 동사예요. 누구누구야 라고 부른더라 라고 하면 그 야마르 동사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야마르 동사를 자동사의 형태로 부르는 효과가 나한테 오게끔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부른다가 되는 거죠. 그가 그 스스로를 부른다. 그래서 나는 나 스스로를 이렇게 불러요. 디오니시오라고. 그래서 이름을 물어보는 표현이 됩니다. 이름을 말하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또 더 해볼까요? 또 te llamas 아우로라. 우리 아내 이름으로 아우로라. 자, 그 선생님은 그는 se llama Dionisio. 자, 뭐 다른 이름 써볼까요? 우리 이름도 했는데 ху안이라고 합시다. ху안. ху안. 자, 그럼 어떻게 된다? Él se llama Juan. 따라해볼까요? Él se llama Juan. 그 이름은 환이야. 직역하면. 그는 자기 스스로를 환이라고 불러. 이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 그럼 반대로 우리 의문문을 어떻게 만드는지 대충 만들어 본 적은 없지만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의 이름이 뭐니? 라는 질문을 할 때에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 너의 이름이 뭐니를 양아로세로 활용하려면 너는 너 스스로를 어떻게 부르니? 라든지 뭐라고 부르니?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를 활용합니다. 스페인어는. 너 스스로를 어떻게 부르니? 어떻게? ¿Cómo? ¿Cómo? 너무 흥분했어. ¿Cómo? 너 스스로를 이니까 te llamas. tú. 물론 이 또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죠? 우리 의문문 기억하시는 분들 많지 않겠습니다만 의문문 만들 때 원래 평서문에서 이렇게 뒤집으면 된다 그랬죠. 그죠? 주어를 뒤로 보내면 된다. 동사가 먼저 나오면 된다. 그래서 원래 요거는 어떻게 한다? 또 일반 평서문을 하면 또 te llamas 뭐뭐뭐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뭘 바꾼다? 얘는 사실상 세트. 요 두 개는 세트니까 그대로 옮기고 얘만 요 뒤로 이렇게 온 다음에 의문사 넣어주면 ¿cómo 넣어주면 ¿cómo te llamas tú? 라는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의문문 만드는 형식도 우리 원리는 알고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의 이름이 뭐니? ¿Cómo te llamas? 따라볼까요? ¿Cómo te llamas? ¿Cómo te llamas? 네. 이 질문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다? 어떻게 너 스스로를 부르니 너는? 네. 이런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좀 존칭 표현으로 당신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 그러면 요 자리 요거 바꾸면 되겠죠. se 3인칭으로 바꿔서 llama usted 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읽어볼까요? ¿Cómo se llama usted? ¿Cómo se llama usted? 네, 이렇게 하면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는 표현이 됐습니다. 이렇게 문장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다. 자, 우리 옷을 입다라는 동사도 스페인어는 옷을 입히다를 제기대명사를 함께 써야 됩니다. 읽어볼까요? vestirse. 한 번 더. vestirse. Muy bien. 자, 그래서 옷을 입다도 이렇게 붙어 있는 거다. vestir 그러면 입히다라는 동사고요. 입히다. 이거를 제기동사의 형태로 제기대명사랑 쓰면 스스로를 입히다이니까 옷을 입다라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제기대명사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제기동사 원형이 있는지 살펴봤고요. 이 원형들로 한번 문장을 만들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제기동사는 뭐 한 게 아니다.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타동사의 변화된 형태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문장 보겠습니다.
Yo levanto a mi esposa. 제기대명사가 있나요? 없죠. 없으면 이 levanto라는 동사는 일으키다가 되죠. 그래서 제기동사 없이 쓰면 나는 나의 아내를 일으킨다가 됩니다. 그런데 제기대명사를 같이 써서 어떻게? Tú te levantas temprano. Tú te levantas temprano. temprano는 일찍이라는 표현이에요. 일찍이라는 표현. 자, tú te levantas. 너는 너 스스로를 일으킨다. 그래서 너는 일찍 일어난다라는 표현이 됐습니다. 보셨죠?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다 동사로 써보겠습니다. 제기동사 없이. Ella afeita a un perro. 한 번 더. Ella afeita a un perro. Muy bien. 하면 A야가 afeita, 그녀가 afeita, 면도, 털을 깎는 겁니다. 누구한테? 제기되면서 없으니까 타동사를 써서 a un perro. 어떤 개에게, 어떤 한 개의 털을 깎는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 문장 우리 제기되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Él se afeita todas las mañanas. 한 번 더. Él se afeita todas las mañanas. 네, 우리 todos los días 하듯이 todas las mañanas도 그죠? todas 해놓고 뒤에 딱 명사만 붙이면 뭐가 된다? 매일 아침에, 매일 밤에, 매일 오후에도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죠? todas las mañanas 했으니까 아침, la mañana는 아침입니다. 자, él se afeita. él 그는 스스로를 깎는다.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 면도한다. 이런 문장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문장 봅니다. 우리 Ustedes peinan a los gatos. 한 번 더. Ustedes peinan a los gatos. 잘하셨습니다. 자, ustedes 당신들은 peinan 빗겨준다. 그죠? 누구를? a los gatos. 고양이를 빗긴다라는 표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기동사랑 제기대명사로 딱 같이 사용하면 Nosotros nos peinamos antes de salir. 한 번 더 천천히. Nosotros peinamos, 죄송합니다. Nosotros nos peinamos antes de salir. 네, 잘하셨습니다. Nosotros, 우리들이죠. Nos peinamos, nos가 지금 주어랑 인칭 똑같으니까 제기대명사로 봐야 되겠고요. nos, 우리 스스로를 peinamos, 뭐한다? 빗겨준다. 우리 스스로의 머리를 빗는다. antes는 뭐뭐 전에, 뭐뭐 하기 전에라는 뜻. antes de salir, 그러면 나가기 전에. 살리르가 나가다 동사니까요. 나가기 전에 우리는 머리를 빗는다 이런 표현이 됐습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Yo llamo a los alumnos. 한 번 더. Yo llamo a los alumnos. 네. 그래서 나는 내 학생들을 부른다라고 되겠죠. 그렇죠? a los alumnos. 나는 학생들을 부른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제기되면서 같이 쓰면 Yo me llamo Dionisio. 여러분들 본인 이름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Yo me llamo 누구누구.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 된다? 내 이름은 뭐뭐입니다. 즉, 직역하면 나는 나 스스로를 뭐뭐라고 불러요. 그래서 나의 이름이 무엇입니다. 라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어떤 동사들은요, 사실 스페인어에서 몇몇 동사들은 일반적인 기본 타동사 형태일 때보다 제귀동사로 훨씬 더 많이 사용되는 동사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그의 대표적인 예들을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첫 번째 동사는요, convertirse입니다. 읽어볼까요? convertirse. 천천히 한 번 더. convertirse. 네, 잘하셨습니다. convertirse는 당연히 convertir 동사에다가 제귀대명사 se가 딱 가서 붙은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럼 convertirse가 변하다, 바뀌다이니까 convertir, se 딱 빼고 convertir이라고 무슨 뜻이 될까요? 바꾸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바꾸는 것보다 스스로 변하고 바뀌다, 그 사람 변했어, 그 사람 바뀌었어, 뭐 이게 이렇게 변했어라는 표현으로 사실 더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런 동사, 이 convertir 동사는 제귀동사 형태로 convertirse로 더 많이 사용된다. 볼까요? El juez se convierte en abogado. 한 번 더. El juez se convierte en abogado. 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convertir 동사는요, 대표적으로 이 가운데 간에 있는 에가요,
이에로 변하는 동사예요. 에가 이에로 변하는 동사. 이것도 여러 규칙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뒤에 이르는 그대로 3인칭에서는 에로 바뀌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동사 변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보가도, el juez 판사, 아보가도 뭔다? 변호사. 그래서 el juez 판사는 se convierte 변했다. 스스로를 변화시켰다. 뭐였다? en abogado. 그래서 요 표현 convertirse en 이라는 표현을 하면 뭐뭐로 변하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것도 같이 묶어서 배워두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문장 만들 때 뭐가 뭐로 변했어? 라고 할 때 무어가 라는 조에 넣으시고 뭐로 할 때 se convierte en 뭐뭐뭐 이렇게 표현하시면 항상 만점입니다. 두 번째 문장도 보겠습니다. Tú te conviertes en monstruo. 한 번 더. Tú te conviertes en monstruo. 잘하셨습니다. 몬스트로 딱 보면 몬스터 같이 생겼죠. 그죠? 괴물이라는 표현이고요. 또 너는 te conviertes 너 스스로를 변화시켰어. 너는 변했어. 무엇으로? en monstruo. 괴물로 변했어. 너는 괴물로 변한다. 자, 이런 표현이 됐겠습니다. 자, 다음 동사도 봐야겠죠. 요거 정말 이렇게 많이 쓰죠. acostarse. 한 번 더. acostarse. 네. acostarse는 눕다, 잠에 들다라는 표현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잠자리에 들다라는 표현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acostar, 세 없이 acostar, 원래 타동사 형태가 눕히다 이런 표현이에요. 눕히다. 그래서 눕히다를 스스로 하면 내가 내 스스로를 눕혔어요. 왜 눕혔을까요? 잘라고 눕혔겠죠. 그죠? 그래서 눕다 또는 잠자리에 들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 동사는요, 가운데 있는 오가, 뒤에는 r는 똑같이 변하고요. 변함없습니다. 항상 똑같이 변해요. 일반 r 동사하고 우리 1규칙 배웠죠? 그 지금 똑같이 변하고요. 가운데 있는 오가 이에로 변하는 동사입니다. 이에로. 언제? 현재형 1, 2, 3인칭 단수 그리고 3인칭 복수에서. 요, 또, 엘에서 아que, 이해가 아니고 우에입니다. 우에. 아que로 변하고요. 그죠? 1인칭 복수, 2인칭 복수. 그땐 acostamos, acostáis. 이때는 안 변합니다. 대표적으로 됩니다. 자, 3인칭에는 당연히 뭐겠어요? 오가 우에로 바뀌어서 acues가 됐고요. r가 뭘로 변해서? a로 변해서 3인칭이니까. 그죠? o, as, a 이렇게 변했잖아요. 그죠? a로 변해서 acuesta로 바뀌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Él se acuesta temprano. 한 번 더. Él se acuesta temprano. Muy bien.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눕힌다. 잠자리에 든다. 일찍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은 볼까요? Nosotros nos acostamos. 한 번 더. Nosotros nos acostamos en la noche. 한 번 더. Nosotros nos acostamos en la noche. 네, muy bien. 잘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주어랑 제기대명사랑 동사랑 인칭이 다 똑같죠? 수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친구는 제기대명사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친구는 뭔가 오가 우에로 바뀌지만 1인칭 복수, 2인칭 복수에서는 안 바뀝니다. 그래서 오가 그대로 왔습니다. acostamos가 됐고 우리 스스로를 뭐한다? 저녁에 잠자리에 든다. 우리 스스로를 저녁에 눕힌다. en la noche, 저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동사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동사 보겠습니다. 너무 올라갔어. 올라가지마. 자, 깨어나다, 잠에서 깨어나다도 despertarse. 한 번 더, despertarse. 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se 빼고 despertar 하면 무슨 뜻일까요? 잠에서 깨우다 라는 표현이죠. 그죠? 타동사로 잠에서 깨우다. 이거를 제기대명사로 사용하면 잠에서 깨어났다. 깨어났어. 개운해. 이런 느낌. 자, 보겠습니다. Me despierto a las 7 de la mañana. 한 번 더. Me despierto a las 7 de la mañana. 네, 문장이 조금 길어졌습니다만 어렵지 않습니다. 쪼개서 보면 자, 여기 me 있지만 당연히 인칭대명사 요가 빠져 있는 거죠. 그죠? Yo me despierto 하나. 그냥 me despierto 하나. 그죠? 동사만 보면 우리 인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생략이 된 건데요. me despierto. 나는 나 스스로를 깨웁니다. a las 7. 7시에. 근데 7시가 그냥 7시가 아니고 de la mañana. 그래서 아침의 7시에 나 스스로를 깨웁니다라는 문장이 되는데요. 우리 시간 표현을 이렇게 해요.
몇 시 몇 시에 어떤 시간에 라는 표현을 써요. 시간적인 어떤 순간을 표현할 때는 전치사 아를 사용해요. 네, 전치사 아의 시간 표현 쓰면 몇 시에 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알라 시에테 그럼 7시에 라는 표현인데 시에테 넬라 마냐나 시에테도 두 개 있잖아요. 그렇죠? 아침 오전 7시 있고 오후 7시 있으니까 이건 오전이라는 표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다음 문장도 봐야겠죠. Os despertáis tarde. 한 번 더. Os despertáis tarde. 네, despertáis 했으니까. 그죠? 너희들은 이라는 표현이겠죠. 그죠? 너희들은 스스로를 깨운다. 너희들은 일어난다. 언제? tarde, 늦게 라는 표현. 그죠? tarde는 늦게. 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목욕하다도 정말 많이 쓰이는 거죠. 제기 동사로만 씁니다. bañarse. bañarse. 네, 그러면 세 빼고 bañar 하면 그렇죠. 목욕시키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목욕시키다라는 동사가 원래 먼저 있었고요. 여기에 세를 붙여서 스스로를 목욕하다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쓰는 겁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거랑 순서가 다릅니다. 그렇죠? 자, 문장으로 읽어보겠습니다. Ella se baña con agua caliente. 한 번 더. Ella se baña con agua caliente. 네, 보세요. A야, 그녀는 세바냐에서 인칭과 수 다 통일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그녀 스스로를 씻는다, 목욕한다. 뭘로? con 하면 무엇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with에 해당하겠죠. 무엇과 함께. 그런데 agua, 물, caliente, 뜨거운. 그래서 agua 뒤에 caliente, 뜨거운이라는 형용사가 붙어서 뜨거운 물로, 뜨거운 물과 함께 목욕한다. 그녀는 이런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뜨거운 물로 목욕한다라는 표현.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Ustedes se bañan con agua fría. 천천히. Ustedes se bañan con agua fría. Muy bien. 잘하셨습니다. 그럼 ustedes se bañan. 당신들은 목욕한다. con agua fría. 차가운 물을 가지고 차가운 물로 목욕한다라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이 친구 목욕하다랑 샤워하다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목욕은 이제 물탕에 다 들어가가지고 다 몸을 구석구석 씻는 거 불리기도 하고, 근데 샤워는 흐르는 물에 샥 간단하게 쫙 이 때만 좀 벗겨내는, 몸에 묻어있는 거 벗겨내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샤워하다도 스페인어로 다른 용어를 씁니다. ducharse. 한 번 더, ducharse. 네, 당연히 duchar 세 없이라고 duchar라고 쓰면 샤워시키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죠? 문장으로 보겠습니다. Yo me ducho muy rápido. 한 번 더 천천히. Yo me ducho muy rápido. 잘하셨습니다. Yo me ducho. 나는 내 스스로를 샤워시킵니다. 어떻게? muy, 매우라는 부사표현. muy rápido. 아주 빨리. 아주 빨리. muy rápido. 매우 빠르게 샤워한다. 두 번째 문장. Ellos se duchan con agua tibia. Una vez más, ellos se duchan con agua tibia. Muy bien. Ellos se duchan. 그들은 샤워한다. 스스로를 샤워시킨다. con agua tibia. 뭐뭐와 함께? tibia는 미지근한이라는 표현입니다. 미지근한. agua tibia. 그러면 미지근한 물 이렇게 떠올리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동사. 화장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화장시켜주는 것보다 여성분들은 스스로 화장하는 게 더 많죠. 그런 경우가. 그래서 이 동사도 당연히 타동사보다 제기동사 형태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maquillarse. 한 번 더. maquillarse. 네. 그래서 se 빼고 maquillar 하면 화장시키다. 남을 화장하는 게 되는 거죠. 문장으로 보겠습니다. Mi novia se maquilla siempre. 한 번 더. Mi novia se maquilla siempre.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mi novia, 나의라는 소유형용사, novia 하면 여자친구, 애인이 되죠. 여성 애인, novia라고 했으니까 나의 여자친구는 se maquilla, 스스로를 화장한다, siempre, 항상. 저는 여자친구가 없는데 이제 아내가 있으니까요. 왜 여자친구라고 했느냐? 지금은 아니거든요. 여자친구 아니잖아. 저도 여자친구일 때가 있었어요. 우리 아내도. 그때는 매일 화장을 했어요.
예? 근데 이게 신분이 딱 이제 에스포사로 딱 바뀌니까 안 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과거의 존재 형태로 봤습니다. 이번 강의를 아내가 보지 말아야 할 텐데 네, 지금 오늘 선을 넘는 이 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러지? 이렇게 한 번에 몰아넣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Los hombres se maquillan a veces. 한 번 더. Los hombres se maquillan a veces. 네, 그죠. 남자들도 이제는 화장을 해요. 하지만 이렇게 뭐 자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배웠던 표현 가끔 a veces이라는 표현도 나왔고요. Los hombres, 남자들은 se maquillan, 스스로를 화장한다. A veces, 가끔. 이렇게 딱 여러분들 알고 있는 표현들 조합만 하면 문장이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거 보셨죠? 그죠? 남자들은 가끔 화장을 한다. 이렇게 문장을 구성하면 되었습니다. 자, 기억하다도요. 이렇게 표현돼야 돼요. 기억시키다, 기억나게 하다를 스스로한테 다시 효과를 귀속시켜서 활용해야 됩니다. 스페인어는. 조금 까다롭죠. 그죠? 그래도 익숙해지시면요. 편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보겠습니다. acordarse. 한 번 더. acordarse. 네, 그렇습니다. 잘하십니다. acordarse도요. 우리 1인칭, 2인칭, 3인칭 단수에서요. 가운데 있는 o가 우에로 바뀌는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dar 하고 ar 했으니까 그냥 원래 제1변형대로 o, as, a, amos, ais, an 이렇게 변하겠죠. 그죠? 이런 기억하다. 근데 여기에 se가요. 제귀 대명사, 제귀의 se로 사용될 수도 있고요. 상호의 se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똑같은 se인데 뭐가 이렇게 se가 많아? 어떻게 구분해? 문맥에 따라서 구분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맥에 따라서. 그래서 이 se가 acordarse 동사, 지금은 기억하다, 제기 동사, 제기 대명사의 se로 이렇게 기억해 주시되 이런 게 있긴 있어요. 이렇게 사용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회의 현장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자, 기억하다라는 명사, 동사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acordar, 기억하게 하다. se 붙여서 기억나다. 질문입니다. ¿Te acuerdas de los Juegos Olímpicos? 한 번 더. ¿Te acuerdas de los Juegos Olímpicos? 네. Juegos Olímpicos. Los Juegos Olímpicos 하면 무슨 뜻? 올림픽 게임들, 올림픽 경기들. 그래서 올림픽 그 자체를 스페인어로는 Los Juegos Olímpicos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거 질문 형태니까 ¿Te acuerdas? 너는 너 스스로를 기억시키니? ¿Te acuerdas? 기억나니? De los, 뭐뭐에 대해서. De los Juegos Olímpicos. 너 올림픽에 대해서 기억하니? 올림픽을 기억하고 있니? 이런 질문. 그래서 전치사 대가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다? 뭐뭐에 대하여라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네, 좀 스페인어 전치사가 의미가 참 많죠. 그죠? 뭐뭐에 대하여 이렇게 사용됐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Sí, 뭐 맞아, 네, me acuerdo. Sí, me acuerdo. 한 번 더. Sí, me acuerdo. 네, 나 기억해요. 나 기억 안 나. 어떻게 표현할까요? 부정어 no만 추가하면 됩니다. 어떻게? 여기 C가 더 이상 아니겠죠? 아니다, 예, C 한 다음에 콤마 찍고 no, no me acuerdo. 한 번 더. no, no me acuerdo. 네, 이렇게 부정어를 만들면 됩니다. 우리 부정문은 좀 잠시 뒤에 이제 또 배울 거지만 미리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나 기억 안 나, no me acuerdo. 기억 안 나, no me acuerdo. 네, 기억나, sí, me acuerdo. 네, 이렇게 표현하시면 아주 유용합니다. 자, 어떤 동사들은요, 의미가 똑같아요, 사실. 똑같은데 기존 타동사의 의미를 강조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어떤 부가적인 뉘앙스를 띠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뉘앙스 스페인어로 뭐라고 했죠? 우리 사회초년생들 또 우리 집 앞에 왔다 갔다 할 때 많이 사용되는 그런 차. 마티즈. 네, 마티스. 네, 마티즈는 뉘앙스를 의미합니다. 스페인어로. 이게 스페인어예요. 있는 그대로. 자, 그러면 우리 제귀 대명사가 또 제귀 동사가 다른 의미, 스스로를 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이는 사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comer 먹다죠. 근데 이거를 comerse, 네, comerse라고 하면 먹다 뭐를 스스로를
그럼 내가 내 스스로를 어떻게 먹어? 실제로 먹습니다, 여러분. 손톱도 제 스스로잖아요. 제 자신이잖아요. 손톱을 이렇게 깨물어요. 그죠? 그래서 손톱 깨물다, 손톱을 씹다, 손톱을 먹다, 그죠? 자기 콧물을 먹다 라는 표현도 다 comerse를 사용합니다. 그렇습니다. 문장에서 한번 만나볼 거고요. 자, 먹어 없애다. 영어의 eat up, eat up, eat up 이렇게 표현하면 먹어 없애다, 먹어 치우다 이런 뜻이죠. 싹 쓸어버리는 거죠. 그런 형태로 comerse를 씁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손톱을 깨무는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El niño se come las uñas. 한 번 더. El niño se come las uñas. 네, el niño 남자아이가 se come 스스로를 먹는다. las uñas 스스로의 손톱을 먹는다. 손톱을 깨문다라는 문장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먹어 없앤다라는 표현. Nosotros nos comemos todos los panes. 한 번 더. Nosotros nos comemos todos los panes.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nosotros nos comemos.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먹어치운다라 해석할 수도 있지만 뒤에 나오는 게 뭐다? todos los panes. 아, 빵을 먹어치운구나. 싹쓸이를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어떤 동사들이 타동사에서 의미를 강조하거나 부가적인 뉘앙스를 위해서 쓰느냐? 자다 동사도 쓰입니다. 자다. 읽어볼까요? dormir. 자다라는 동사예요. dormir. ir 동사죠. 근데 여기다 se를 붙여서 dormirse. 네, 라고 쓰면 잠들어 버리다가 돼요. 그래서 문장으로 보겠습니다. Mi amiga, 나의 친구는요. Mi amiga siempre se duerme en la clase. 한 번 더. Mi amiga siempre se duerme en la clase. Muy bien. 네, 잘하셨어요. Mi amiga, 나의 친구는 siempre, 항상 se duerme, 잠들어 버려. 언제? En la clase, 수업에.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잠들어 버려. 내 친구는.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두 번째, vosotros os dormís pronto. 한 번 더, vosotros os dormís pronto. 네, 어제 pronto는 너무 많이 봤죠. hasta pronto 하면서 그죠? 곧, 일찍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죠? 곧, vosotros os dormís. 너희들은 잠들어 버린다. 잠든다. 그죠? 일찍. 너희들은 일찍 잠든다. 이런 표현이 됐습니다. 자, 또 다른 거. 가다 동사. 정말 많이 쓰이는 동사인데요. 가다, ir입니다. 그런데 ir에다가 se를 붙여서 irse로 표현하면 떠나가다라는 어떤 뉘앙스가 강조된 형태로 사용돼요. 읽어볼까요? irse. irse. 네, 우리 ir 동사는요, 불규칙 중에서도 정말 초대형 불규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1인칭 어떻게 변하냐? ir가 원래 ir 동사인데 앞에 뭔가 항상 다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혼자 있어. 그래서 어떻게 변한다? 그냥 우리 이 3변형이 변하는 형식대로 오, 에, 에스, 에, 이모스 이렇게 변할 수가 없어. 이 동사를 그냥 에스, 에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했어요? 만들어뒀어요. 뭐라고 만들어뒀다? 자, 여는요, boy. 또는요, vas. 그는요, ella, usted, va. 우리들은요, vamos. 우리들은 간다, vamos. 너희들은 vais. 그들은 van.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어느 정도 좀 들어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규칙들이 o 있고요, as 있고, amos, ais, an 다 들어가 있죠. 그 앞에 뭘로 바뀌었다? 우배가 하나 추가됐다. 그래서 ir 동사는 이렇게 사용되는데요. 자, irse가 되면 떠나버렸어, 슬퍼, 이런 뉘앙스가 추가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문장 Mi abuelo se va para siempre. 한 번 더. Mi abuelo se va para siempre. 네, 여러분, mi abuelo, 나의 할아버지. 나의 할아버지는 se va, 떠나간다. 떠나가신다. Para siempre. 해볼까요? Para siempre. Para siempre. 네, 영원히라는 뜻이에요. 영원히. 네, 근데 스페인어에서 영원히를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para, 뭐뭐를 위하여, 영어의 for에 해당하죠. para, 뭐 아니면 to에 해당해요. 의미가 좀 더 겹쳐 있어요. 근데 이 para라는 전치사로 쓰면 어떤 의미냐? 영원히인데요.
뭔가 이게 떠나가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많이 써요. 떠나가다. 근데 다른 표현이 뭐냐? 전치사만 바꿔서 por siempre. por siempre. 그러면 이것도 영원히예요. siempre가 항상이잖아요. 항상. 항상이라는 뜻인데 항상 위에 por라는 전치사를 쓰면 이것도 영원히이지만 뭔가 우리의 관계일 때, 우리의 관계의 영원히, 우리 우정 영원히 할 때 por siempre. 네, por siempre. 근데 para siempre면 나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의 영원히 뭐 떠나오지 못했다. 뭐 영원히 깨어나지 못했다. para siempre. 네. 사실 많이 겹칩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Yo me voy con mi novio. 한 번 더. Yo me voy con mi novio. 무슨 뜻일까요? Yo me voy, 나는 떠난다. con 누구누구와 함께 mi novio, 나의 애인과 함께 떠난다. 그죠? 주변에 반대가 심했나 봐요. 둘이 같이 훌훌 떠나버렸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들. 네. 사랑한다면 사랑을 위해서 그죠? 떠날 수도 있어야겠죠, 여러분. 사랑이 최고니까요. 네. 뒤늦게 수습을 하고자 하는 디오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런 표현도 씁니다. 우리 배고파 죽겠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스페인어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자, 죽다 동사 morir. morir. 네. 그런데 morirse라고 하면 죽어버리다. 읽어볼까요? morirse. morirse. 네, 요거 동사 일반적인 문장대로 쑥 바꾸면 me muero. morir의 o는요, 인칭이 우리 1, 2, 3인칭 단수, 3인칭 복수, 딱 요 네 가지 형태만, 6가지 동사 변형 중에 4개만 뭘로 바뀐다? o가 u에로 바뀌는 동사입니다. morir에서 ir는 똑같이 3변형이랑 똑같이 변해요. 그러면 yo muero, tú mueres, él muere까지 갔다가 다시 1인칭 복수, 2인칭 복수는 nosotros morimos, vosotros morís, ellos 다시 mueren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느냐? 죽을 것 같아. 근데 이런 뜻도 있어요. 무척 좋아하다. 너무 좋아서 죽으려고 그러는 거지. 이런 표현 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요거는 조금 다른 전치사가 필요해요. 여기 있지만 못 본 척 해주세요, 여러분. 자, 죽어버리다 죽을 것 같다라는 문장 어떻게 씁니까? Ellos se mueren de hambre. 한 번 더. Ellos se mueren de hambre. 네. 그래서 morirse de 하고 뒤에 붙이면요.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다. 네, 이런 표현이 돼요. 배고파 죽을 것 같아. hambre가 배고픔이라는 뜻입니다. 배고픔이라는 명사예요. el hambre, 배고픔. 네. 배고픔에 의하여, 배고픔 때문에 죽을 것 같다라는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배고파 죽겠어. 메모라 덴브레. 나 배고파 죽겠어. 그러면 요 생략할 수도 있겠죠. me muero라고 해야겠죠. 오가 우에로 바뀌어서 muero de hambre 라고 표현하면 배고파 죽을 것 같아 라는 표현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Yo me muero de hambre. Yo me muero de hambre. 너는 배고파 죽을 것 같아 라는 표현. Tú te mueres de hambre. Tú te mueres de hambre. 네, 이렇게 인칭만 바꿔서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BTS 광팬이에요. 아미시네요. Tú te mueres por BTS. 한 번 더. Tú te mueres por BTS. 네, 좀 특이하죠. 외래어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 BTS는 외래어기 때문에 BTS 이렇게 스페인식 철자를 읽지 않습니다. 그냥 BTS. BTS. T 발음이 어려워요. 스페인어 원어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발음을 할 수 있느냐는 것도 어렸을 때 모국어의 영향을 받아서 정해져요. 네, 인간의 뇌는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페인어권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이 T 발음이 익숙하지 않아. 없으니까 자기 그 철자에. 그래서 BTS 이렇게 부릅니다. BTS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조금 더 많이 동화되고 싶다 그러면 BTS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BTS라고 하시면 좀 더 이제 좀 아는데 살짝 우리 라틴 계열인데 라고 생각하고 이제 금방 아미고 메jor amigo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해요. Tú te mueres. 너는 죽을 것 같다. Te mueres por 전치사 por를 사용해서 por 뒤에 뭔가를 붙으면 너는 이걸 너무 좋아해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또 죽을 만큼 좋아한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이런 표현으로도
morirse가 사용이 된다. 한번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 한번 넣어가지고 문장 만들어 보세요. 문장 만들기 숙제 어차피 해야 되는데, 그죠? 너무 좋잖아요. 그죠?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이론적으로는요, 사실 모든 타동사에다가 제기대명사를 갖다 붙이면 제기동사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의미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모든 타동사에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자, 예를 들면 어떻게 의미가 성립 안 하냐? 부탁하다, 간청하다 스페인어로 pedir. 네, 이건 요청하다라는 의미도 있겠죠, 당연히. 그죠? 부탁하다, 간청하다. pedir인데 여기다가 제기대명사를 넣어가지고 me pido 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내가 나 스스로한테 어떻게 부탁을 해. 그죠? 나는 그냥 하면 되는데. 그죠? 두 번째, 승낙하다. 받다라는 동사. aceptar. 네, 영어의 accept하고 똑같이 생겼죠. 그런데 얘를 제기대명사 쓸 수 없다. 왜? me acepto. 나는 나 스스로를 승낙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런 표현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사용할 수 없다. 두 번째, 읽다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읽다. leer. 이거를 1인칭으로 me leo. 할 수 없죠. 내가 나 스스로를 어떻게 읽어? 난 글씨가 아니고 텍스트도 아닌데. 그죠? 다음, 시작하다. comenzar. 네. comenzar는 가운데 있는 에가 이에로 바뀌는 동사입니다. 현재 직설법 현재형에서 1, 2, 3인칭 단수, 3인칭 복수 이 네 가지 형태가 에가 이에로 바뀌는 동사. 그래서 me comienzo. 네. 이런 말 표현 쓸 수 있다? 못하죠. 내가 나 스스로를 시작한다니요. 네.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의미가 통하지 않는 경우, 의미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제기 동사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제일 궁금했었던 거 있죠? 제기대명사가 간접 목적 대명사 또는 직접 목적 대명사하고 함께 사용되면요, 위치 순서는 어떻게 되죠? 왜? 이 세 가지가 다 뭐 하니까? 동사 앞에 위치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만약에 이 세 가지 중에 2개 이상을 동시에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순서는 제간직입니다. 자, 우리 간목, 직목 배울 때 간직하세요 했죠? 제기대명사 추가해서 제간직하세요. 다시 간직하세요, 여러분. 네, 다시 간직하자. 제간직하자. 그래서 제간직 순서로 사용합니다. 제간직. 자, 예시입니다. 첫 번째 문장. Te peinas los pelos. 한 번 더 천천히. Te peinas los pelos. Te peinas. 때하고 peinas가 동사하고 이 친구하고 인칭이 같으니까, 인칭어수가 같으니까 얘는 제기대명사를 쓴 거겠죠. Te peinas los pelos. 너는 머리카락을 빗니? 라는 문장이 됐습니다. 근데 이걸 답변할 때 어떻게 쓸 수 있다? Sí, me lo peino. 한 번 더. Sí, me lo peino. 네, 여기 요 펠로스가 여기로 온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로가 아니고 로스로 써야 된다. 로스. 네, 다시 읽어볼까요? Sí, me los peino. 한 번 더. Sí, me los peino. 네, 그래서 los pelos, 머리카락들이라는 표현 자체가 뭘로 바뀐 거예요? 목적 대명사로 바뀐 거죠. 그죠? 뭐뭐를 했으니까 직접 목적 대명사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los로 바꿔 쓰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직접 목적 대명사랑 제기대명사랑 같이 쓰이면 순서가 항상 제간직. 네, 제기대명사 먼저. Sí, me los peino.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오늘 제기동사, 제기대명사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기대명사는요, 타동사 앞에 붙어서 타동사의 효과와 작용이 주어로 뭐 되게 만든다? 다시 귀속되도록 만든다. 그래서 다시 귀속귀, 제귀동사, 제귀대명사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제기대명사는요, 굳이 자동사를 따로 만들지 않고 원래 그냥 있는 타동사를 뭐처럼 기능하게? 자동사처럼 기능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스페인어는 완전히 둘 다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다면은 따로 자동사를 만들어줘야겠는데 그럼 너무 일이 커지니까 그러면 자동사를 만들어주는 기능 하나 추가해보자. 그게 제기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제기대명사의 형태는요, 직접 간접 목적 대명사와 뭐만 다릅니까? 다 똑같은데 뭐만 달라요? 3인칭만 다릅니다. 네, 좋습니다. 제기대명사는 언제나 주어에 뭐를 따라야 된다? 당연히 주어의 성과 수를 따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직목, 간목과 동일하게 항상 위치는 어디 앞에? 동사 앞에.
제기대명사와 간목직목의 주어와의, 간목직목은 주어와의 뭐에 갖고 다름? 얘네들을 제기대명사와 간접목적대명사, 직접목적대명사를 구분하는 방법은 주어랑 성과 수, 그리고 지칭대상이 같냐 다르냐. 이게 다 같으면 제기대명사, 하나라도 다르면 직목 또는 간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기동사는요, 제기대명사와 타동사가 합쳐져서 뭐가 된 형태? 앞서 보셨죠? 자동사가 된 형태. 제기동사 원형은 타동사 동사 원형 바로 뒤에 마치 한 단어인 것처럼 뭐가 가서 붙는다? 세가 가서 붙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부 제기대명사는요, 타동사와 의미상 큰 차이 없이 뭐 하거나 강조하거나 뉘앙스를 띠기도 합니다. 우리 꼬메르세 먹어버리다. 그래서 BTS가 좋아 죽을 것 같다. 머리르세 배고파 죽겠다. 메모로도 얌브레 이렇게 많이 썼었죠, 그죠? 자, 제기동사로 사용하면요, 뭐뭐 하는 경우에는 타동사를 제기동사로 만들 수 없다. 뭐뭐 하는 경우 뭘까요? 우리 가장 최근에 봤죠? 의미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그죠? 당연히 나는 나 스스로를 읽는다. 나는 나 스스로를 시작한다. 이런 표현 당연히 안 되는 거였죠. 그죠? 너무 이제 논리적으로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기대명사가 직접 간접 목적 대명사와 함께 사용되면 그 순서는 뭐 한다? 제간직이었고요. 간목, 직목 앞에 위치합니다. 제기대명사가. 그죠? 당연히 제간직이니까 제기대명사가 제일 앞에 위치한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헤어질 때 쓸 인사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는 거. 차오. 하나 더. 꾸이다떼. 한 번 더. 차오. 꾸이다떼. 네, 우리 꾸이다떼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죠? 꾸이다떼. 너 스스로를 지켜라.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명령형 문장. 차오. 꾸이다떼. 네,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일까요? 안녕. 잘 가고 건강해. 몸 조심해. 이런 표현. 자, 여러분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아주 잘 가지시고요. 항상 몸 건강 조심하십시오. 자, 꾸이다떼.